새 뜨개를 시작합니다. 이번에는 프리싹 베지터블이라는 유자와야의 한정판 시를 써볼 거예요. 일본 다녀온 친구에게 대리구매를 부탁했습니다. 유자와야 사이트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. 이거보다는 오프라인 구매 가격이 좀 더 비싼 것 같고 버전은 총 4개입니다. 호박, 토마토, 오이, 가지인데 저는 호박과 토마토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호박이 좀 색이 귀여운 것 같아서 호박으로 선택했어요. 이날 친구를 만나서 시를 받고 바로 캐스톤을 하려고 바늘도 챙겨갔습니다. 맨날 이 날씨는 좋겠다. 그럼 사람들이 커가지고 달아야 되는구나. 토업 양말을 뜰 때는 처음에 코를 늘릴 때가 제일 귀찮고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이거 이 단을 눌린 건지 안 눌린 건지 기억이 안 나네. 실수 세번 마커를 가져왔어야지. 실수 세번 되지. 모양을 보면 되지. 아니 내가 이걸 눌려야 됐었는데 안 눌리고 그냥 왔네. 미친 거 아니야 진짜. 원래 맨 처음 부분할 때가 프린시를 제일 많이 하는 맞아. 거야. 아 아니구나. 이 다음 거 눌린 거구나. 바늘만 하나 딸랑 들고 갔더니 이런 계속해서 헷갈리는 사태가 일어납니다. 시를 대리구매해준 이날 만난 친구는 대살림이신데요. 함께 뜨는 걸 찍기 위해서 이렇게 앵글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. 자기가 그냥 들어오더라고요. 옆에서 뜨고 있는 저 작품이 곧 뜨개록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기대가 있습니다. 왜냐면 제가 완성샷을 찍어줬거든요. 곧 올리길 바라며. 둘이서 뜨는 걸 찍으려고 하니까 앵글이 좀 요상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사실 이거 찍을 때 자세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. 앉아서 떴는데 이 정도까지 뜰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역시 작은 작품을 뜨는 건 정말 빠르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얼마 후에 뒤꿈치를 떠보고 깨달았습니다. 아, 내가 작아도 너무 작게 떴구나. 거의 애기 양말이더라고요. 이 실이 저는 이전에 과일 버전이 있는 게 유행을 좀 해서 뜨개 정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양말이란 게 사실 자기 발에 맞게 뜨는 거니까 제가 해봐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. 그래서 대충 떴는데 이게 아니었나 봅니다. 야속하게 한강은 정말 평화롭기만 하네요. 그래서 다 풀고 다시 시작했습니다. 제가 깨달은 건 한쪽당 코를 26코까지 늘리면 230 사이즈 정도의 운동화를 신는 보통 발볼의 분들에게는 적당히 맞을 거라는 거예요. 금방 떠지는 작은 작품이라 얼마나 다행이에요. 이렇게 또 저를 위로해보며 투업할 때는 발가락 부분만 늘리면 그때부터는 쭉쭉 원통뜨기를 하면 되니까요. 그리고 뜨다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. 제가 옛날에 양말용 바늘을 사뒀다는 거를. 이거는 아디사의 싹 원더라는 제품이고요. 원통뜨기를 할 때, 그러니까 작은 원통뜨기를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. 바늘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긴데 그래서 원통뜨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바늘이 좀 미끄럽고 손이 아프긴 합니다. 긴 쪽을 늘 오른손에 두고 뜨는 게 그나마 손이 덜 아픈 방법이긴 합니다. 하지만 매직 루프를 하는 것보단 저는 이게 좀 더 좋습니다. 점원 숏 로우를 사용해서 뒤꿈치를 만들었어요. 갑자기 바다입니다.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서 제주도로 쓱 날랐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충동적인 것 같은데 사실 약간 계획을 한 혼자 여행이긴 합니다. 여기서 양말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해변에서 뜨기 하는 거 예전에 부산 가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백사장에서 해본 건 처음이거든요. 근데 또 이거만의 맛이 있더라고요. 물론 편물에 모래가 좀 끼긴 했겠지만요.
그래서 저의 계획은 여기서 양말을 완성하고 다음 짝을 많이 떠서 돌아가는 거였어요. 고무뜨기를 할 때는 원통뜨기, 그러니까 발목 부분보다 2코 정도를 줄여서 고무뜨기를 했어요. 그래야 양말의 마지막 부분이 좀 더 좁아지는 느낌이 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무늬를 생각해 가면서 저 주황 무늬의 반절 정도까지 떠서 마무리를 하면 다음 짝과도 색깔이 맞아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까지 열심히 떠보고 있습니다. 다 뜨고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돗바늘을 안 들고 온 거예요. 진짜 가위까지 수화물에 넣어가지고 챙겨서 왔는데 제 자신의 준비성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. 그래도 얘는 어차피 돗바늘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여유실을 남겨서 여유실을 코에 걸고 일단은 끝내줍니다. 미래에 제가 어떻게 수습하겠죠? 그리고 다음날 다른 해변에서 다음 짝 캐스트온을 합니다. 이 바늘이 원통뜨기를 할 땐 진짜 괜찮거든요. 근데 이런 토업 양말을 뜰 때 코늘림을 하고 또 뒤꿈치 뜨면서 코줄임을 할 때는 정말 미끄럽고 성가십니다. 이때 뜨면서 만약에 다음 걸 캐스트온을 해야 한다면 이 바늘로는 안 되겠다. 그러니까 처음에 썼던 긴 바늘로 발가락 부분은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. 생각보다 너무 늘리는 게 고역스럽더라고요. 바늘이 짧으니까 계속 코가 빠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바늘은 토업보다는 그 발목에서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뜨기에 좀 더 적합한 바늘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예전에도 같은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사람이 이렇게 잘 까먹습니다. 저는 낮술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뜨개를 하면서 술에 안주까지 알차게 먹어봅니다. 근데 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누워야겠더라고요. 해변에 누워 뜨기를 감행해봅니다. 제가 얼굴을 가려서 사실 안 보이시겠지만 엄청 인상을 쓰면서 하고 있더라고요. 이때도 계속 코늘림을 해야 하는 상태여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때 깨달았죠. 음주를 하고 코늘림은 하지 말자. 멍한 상태에서 코늘림을 하려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. 제가 잘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뭐 그렇게 틀리진 않아서 다행이기는 했습니다. 이렇게 발가락까지 떴고요. 카페에 앉아서 쭉쭉 원통뜨기도 했던 것 같네요. 두 번째라 진행이 빠릅니다. 발 뒤꿈치를 넘어 발목도 넘어 이렇게 쭉쭉 떠올라가고 있네요. 확실히 두 번째 뜨다 보니 시행착오도 적고 그래서 진도가 더 빨리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원래 두 짝째 뜨면 좀 지겹잖아요? 근데 이건 색깔로 무늬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에 뜨던 것보다는 확실히 덜 지겨운 느낌이 들었어요. 고무뜨기 할 때도 이렇게 처음에 떴던 것과 색깔을 맞춰줍니다. 마무리는 신축성 있는 코막음 방식 중에서도 좀 쉬운 걸로 해봅니다. 어차피 어떤 신축성 있는 코막음 방법을 쓰더라도 얘가 탄성이 있는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발을 끼워 넣을 때 좀 힘든 감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웬만한 신축성 있는 코막음 방식은 다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,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양쪽 배색을 맞춰서 떴습니다. 근데 실이 진짜 많이 남았어요.
이 실이 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. 양말 실치고 떠보고 알았죠. 아, 2켤레가 나와서 이렇게 비싼 거였구나. 저는 역시 실 남는 게 싫기 때문에 또 1켤레의 양말을 뜨기로 합니다. 일단 발 뒤꿈치까지 뜨고 실이 얼마나 들지 모르니까 다음 짝, 그러니까 4번째 짝도 시작을 합니다. 한쪽은 매직 루프를 해야 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. 세 번째, 4번째 짝도 이렇게 금방 완성이 됐습니다. 남은 실 양을 보아하니 아마 끝까지 잘 뜰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하지만 전 더 철저하게 하고 싶습니다. 이 실은 심지어 남겨도 그렇게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실을 완벽하게 소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. 어디까지 떠질지 사실 뜨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. 몸통을 뜰 때 양쪽에서 실을 뽑다 보니까 꼬여서 걸리거든요. 이게 계속 원통뜨기니까 편물을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뜨게 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 뜨다가 실이 걸리면 다음 짝을 듭니다. 그래서 걔가 또 풀릴 때까지 막 떠요. 뜨고 나면 또 실이 꼬이는 순간이 오고 그럼 다음 짝을 또 뜹니다. 그러면 2짝이 한꺼번에 완성이 돼요. 참 쉽죠? 근데 뜨다 보니까 이상합니다. 무늬가 좀 달라졌어요. 이게 중간에 실 매듭 부분이 있는데 그때 디테일하게 매듭을 지어주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호박이 아닌 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. 한참 뜨다가 알았네요. 이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풀어서 어긋난 부분을 잘라줍니다. 대충 맞춰서 뜨면 또 똑같이 잘 떠집니다. 그렇게 2짝을 완성하고 나면 또 마무리 타임이 옵니다. 이렇게 뜨니 실을 다 소진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양쪽 양말의 길이가 다르긴 해요. 이거는 또 사전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이 실을 사용한다면 그냥 원하는 길이까지만 뜨게 될 것 같아요. 마무리 색깔을 뭘로 하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. 양말 전체의 느낌을 결정하는데 아마 가을 겨울 한정판도 나오지 않을까요? 그때 일본 가는 친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. 짜잔! 이렇게 2켤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길이가 아마 반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호박처럼 보이시나요? 처음에 뜰 때는 얘가 그냥 줄무늬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저 호박의 중간 부분, 그러니까 주황색의 중간 부분을 넘어서서 뜨고 나니까 좀 호박 같긴 하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. 아마 좀 더 큰 사이즈로 뜨면 더 호박 같지 않을까?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한쪽을 신으면 이렇게 되고요. 신발을 신으면 이런 모양입니다. 얘가 그래도 울이 좀 많이 들어간 양말이어서 그런지 여름에 신으면 덥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이 귀여운 무늬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여름이잖아요? 좀 딜레마긴 합니다. 패셔니스타는 더위를 참아야 된다는데 저는 패셔니스타는 못 될 모양입니다. 가까이서도 보여드릴게요. 얘가 3mm 바늘 쓰는 거다 보니까 편물이 두껍진 않거든요. 그래서 후들후들한 편이긴 해서 신었을 때 엄청나게 덥다?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. 2개의 길이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. 근데 긴 쪽은 확실히 끌어올리는 게 좀 더 어렵기는 했어요. 신으면 또 이렇습니다. 마무리가 저 파란 색깔? 저쪽으로 되는 게 좀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렇게 이번 뜨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곧 다음 뜨개 영상으로 만나요.